가족을 위한 다정한 방문. 안녕하세요. 군포다방의 DJ 신경민입니다. 연이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8월이 왔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저희가 함께 배운 여름 안전수칙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소방서 특집 2편으로 찾아와 봤는데요. 여름에 조심해야 할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두 분의 소방관님들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군포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 업무를 맡고 있는 서종국 소방관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소방서 재난예방과에서 생활안전 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관 김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재 안전 담당 그리고 생활 안전 담당이신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조금 풀어주세요, 소방관님. 주요 업무로는 이제 연간 시기별, 테마별 화재 예방 대책을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네. 시행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겨울철,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이나 계절별로 또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현재 이제 작년에 발생했던 지금 아파트 큰 화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네. 화재 예방 대책 여러 가지 이제 그때그때 맞게끔 대책을 세워서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 화재 예방 대비 쪽으로 많이 힘써주고 계시네요. 네. 또 김민수 소방관님은 어떤 역할 하고 네. 계시죠? 저는 생활안전팀에서 국민의 실생활하고 밀접한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생활안전 기본 계획을 수립도 하고 또 대책도 마련하고 시행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가장 큰 업무는 재난 취약계층의 그 네. 소방시설을 이제 보급 설치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전 약자에 대한 그런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도 가시고 계획도 해주시고 많은 역할을 담당해주고 계신데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름에 덥고 습한 날씨에 화재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여름철에 이제 폭염이 지속될수록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이제 냉방기기를 네.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좀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3년간 냉방기 관련 화재 건수가 692건이었는데 그 중에 정말 많네요. 71%인 493건 정도가 여름철인 네. 6월과 8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덥고 습한 여름에는 네. 그러니까 전자제품 특히 이제 냉방 제품, 에어컨이나 선풍기 화재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00건의 사례를 다루셨다고 했는데 그중 가장 많았던 원인은 어떤 게 있었나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풍기 같은 경우도 이제 청소를 안 하시잖아요. 1년 내내 이제 그렇죠. 창고에 두셨다가 여름에 이제 갖다 쓰시는데 이제 네. 모터 같은데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나 이제 안전망에다가 이제 빨래를 걸어두시면 또 모터에 과열을 일으킬 수 있어서 또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에어컨 본체, 그러니까 실내기와 네. 실외기 간의 이제 전선의 이제 접촉 불량이나 손해상 네. 훼손 등으로 또한 그런 실외기 화재들도 요즘에 들어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던 와중에 실외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에어컨 청소만 했지 실외기는 생각 못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그 에어컨 실외기 관련해서 이제 안전한 관리 방법으로는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가지요.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 에어컨에 이제 전선이 있습니다. 그 전선을 수시로 확인하셔가지고 낡거나 이제 벗겨진 전선은 그러니까 전문 업체의 AS를 통해 전선을 교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실외기는 항상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 측면 벽과 이제 10c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셔야 되고요. 네네. 에어컨 실외기가 이제 가열되지 않도록 8시간 사용하셨으면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에 열을 좀 식혀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류들이 와서 집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걸 좀 쓰레기 같은 거, 먼지 이런 가연성 물질을 그런 게 좀 쌓이지 않도록 청소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외기 저희가 꼭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숙지했고요. 이제 전기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코드를 여러 개 꼽는 문어발식 콘센트 이게 또 위험하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점도 짚어주실 수 있나요? 에어컨이나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류를 많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동시에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적정 용량을 초과하게 돼서 이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이제 과전류, 이제 과부하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전선이 훼손된 상태로 이제 순간적으로 두 개의 이제 전선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붙게 되면은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화재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를 이제 합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전류가 설계된 부분 이외에 이제 곳으로 흐르는 현상을 또 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정전기나 뭐 절연 불량 또한 다양한 어떤 이런 방식으로 전기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나요? 뭐 잠시 코드를 빼야 하거나 그런 방법인가요? 주변에 먼지나 분진들, 가연물이 쌓이지 않도록 항상 네, 주변을 주변을 깨끗이 하고 네. 또한 이제 플러그 같은 경우도 이제 선을 당겨서 뽑지 않고 이제 몸체를 잡고 뽑고 플러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KC 마크, 그러니까 이제 안전 인증 마크가 있는 걸 사용하고 전기 제품 주변에는 청소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지 않을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런 해결책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장시간 외출하거나 휴가로 집을 비우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꼼꼼히 확인한다 해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할 방법은 없을까요, 소방관님? 저는 소화기와 감지기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정 내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서 유사시 즉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치를 잘 해주시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천정 혹은 적정 장소에 설치를 해서 의도치 않은 사고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 저희가 꼭 유의하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대비하면서 설치 효과가 있었는지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예, 실제로 사례가 있었는데요. 5월 28일 한 2달 전쯤에 아침 7시 정도 됐을 거예요. 저 군포시 금정동 다세대 주택 지하에 화재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그 거주자분은 외출을 한 상태였고요. 자칫 크게 번질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금정동 8동에 그 네. 단지하가 사람이 없는데 거기 지금 화재 경보가 계속 울리고 있어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냄새도 좀 많이 나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울리는 바람에 옆에 인근 주민분이 그 현장을 보시고 119에 바로 신고를 해주셨어요. 사전에 대비한 덕분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데요. 누구나 설치할 수 있나요, 소방관님? 예, 주택용 소방시설은 크게 재난취약계층과 일반계층으로 나눠서 설치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은 소화기와 단독경보기용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 설치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층은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자가로 설치를 유도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고요. 현재 2020년도 재난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은 1,582가구에 소화기는 1,576개, 그리고 감지기는 2,968개 정도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는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누적 5,838가구 중 4,152가구, 즉 약 71.1%의 설치율이고요. 그리고 매년 전년 대비 5% 이상의 설치 목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보급률 향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시니까 저희가 더 철저히 대비를 해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소방관님 또 이제 여름이 되고 휴가철이 되고 장기간 운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자동차 화재라고 들었어요. 여름철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차량을 이제 어떤 햇빛이 있는 곳에 놓게 되면 내부는 한 70에서 8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가 달궈지게 되면 엔진에 영향을 받기도 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냉각수 같은 걸 체크하시지 않게 되면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히트라고 그러는데요. 오버히트가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계속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이제 차 안에 손 세정제를 놓고 계시는 운전자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손 세정제의 주 원료가 이제 휘발성에 관한 에탄올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에탄올이 높은 온도에서 폭발할 수도 있고 라이터나 스프레이 같은 것도 내부에 두시면 열을 받게 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점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군포다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방관님들께 저희 여름철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시간으로 다가왔는데요. 카메라 보시고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름 휴가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방역수칙 준수로 다들 많은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방기, 실외기 등 화재 위험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소화기 한 개는 소방관 역할을 하는 만큼 여러분 가정에 꼭 소화기와 경보기를 구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활동복 오른쪽 어깨에 아마 태극기가 달려있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태극기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달아주신 거라고 느끼고 그런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의 소방도 저희도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화재 구조, 구급은 물론이고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의 소방관님 덕분에 이렇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원걸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회에 걸쳐서 군포 소방서와 함께 전해드린 여름 안전수칙 꼼꼼히 함께 살펴보셨나요? 주변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군포다방 소방서 특집 꼭 공유해 주시고요. 남은 여름도 다 함께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포다방의 DJ 신경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군포다방에서 만나요. 안녕!